이번 강의에서는 TCP 프로토콜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TCP 프로토콜이 Reliable Data Transfer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Reliable한 데이터 전송,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본 원리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TCP 프로토콜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라이블한 데이터 전송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원리를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이 보내는 쪽 프로세스에서 어플리케이션 쪽 레이어를 보면은 받는 쪽, 수신하는 쪽 프로세스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랜스포트 레이어 TCP 프로토콜을 이해하기 위해서 릴라이블한 채널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데,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역할이 되는데, 거기서의 TCP 프로토콜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걸 공부합니다. 자, 릴라이블한 서비스의 기본 개념은 이런 식으로 보내는 측에 데이터가 있고 그걸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통해서 보내는데, 여기서 이제 보내는 측에 데이터를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프로토콜을 쓰는 거죠. 자, 미리 그것은 TCP고 TCP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레이어가 3층이죠. 3층은 네트워크 계층인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unreliable한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4층에서 그 릴라이블한 서비스를 완전히 개런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신 측에서 그 릴라이블한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을 마찬가지로 써서 수신을 해서 그 위에 이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내에 올려줄 때는 신뢰성 측면에서는 이제 모든 게 해결된 완벽한 에러 프리 데이터가 위에 올라가겠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우리가 이미 TCP를 표준으로 정의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우리가 TCP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를 이해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공부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TCP 같은 프로토콜이 없고 처음 디자인할 때 이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리서치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더 깊게 들여다보면 되겠어요. 자, Reliable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은 이 unreliable한 채널, 여기가 이제 바로 우리가 데이터를 패킷을 손실 이렇게 전송하다가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 에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순서가 보내는 순서대로 도착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이제 틀리게 도착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이 프로토콜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샌더하고 리시버는 서로 이제 각각 서로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잘 받은 건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죠. 잘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에서 커버해야 될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자, 이렇게 전혀 모르는 상태다. 자, RDT, Reliable Data Transfer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이제 고려해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프리미티브 펑션을 Reliable Data Transfer 샌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샌드하기 위해서 이런 펑션을 쓰고, 이제 그것을 이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이제 밑에 레이어가 Unreliable Data Transfer니까 Unreliable Data Transfer Send를 해서 이제 전송을 하겠죠. 물론 그 밑에 있는 레이어는 또 레이어대로 또 역할이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그 밑에가 이것의 2층 뭐 그런 건 고려하지 말고 4층에 바로 아래에 있는 3층까지만 고려하면 되겠죠. 자, 이것은 Unreliable 채널이다. 거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프로토콜과 관련된 부분이 헤더에 이제 그 구현이 된다고 그랬죠. 그 헤더에서 이제 그걸 프로토콜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설계를 이제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우리가
TC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니까 어디까지나 참고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 RDT send라는 펑션은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콜을 하면은 이게 이제 이 패스돼서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거쳐서 이제 여기 수신 여기에 도달을 해서 마찬가지로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거쳐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이제 데이터만 에러가 없는 똑같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전송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UDT send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unreliable한 데이터 트랜스퍼가 되는 거죠. 밑에는. 그래서 그걸 send를 위한 콜. 여기서 이제 그것을 이제 receive하고 그걸 위로 올려서 여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콜하는데 이 데이터를 에러가 없는 데이터를 전달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바이 디렉셔널 하죠. 송, 수신 다 가능한 거니까. 자, 이 부분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패킷을 보내고. 자, 그러면은 릴라이블 데이터 트랜스퍼를 위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유니디렉셔널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 전송한다. 그렇지만은 컨트롤 정보는 양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 설계를 하는데 이런 어떤 상태를 고려해서 그 상태가 유한한 상태, 개수가 이제 이 상태 개수가 무한이 아니고 인피니트가 아니고 개수가 이제 한정된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이제 이렇게 스테이트로 이루어진 머신을 우리가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에 간단한 예로서 밴딩 머신 같은 것도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 되겠고, 우리 프로토콜 설계하는데 일단 상태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상태들을 알고, 그 다음에 이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을 설계할 때 기본적인 노테이션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줄을 긋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이벤트.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이제 옮겨가는데, 전이 되는데, 변경되는데, 이 이벤트가 일어나면은 그게 이제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액션이, 그때 이제 동작이 일어나는 것이, 이 상태의 변화에 동작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태를 고려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자신의 상태, 집에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상태,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학교 오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지금 그런 과거에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상태에서 학교로 오는 상태는 이제 어떤 강의가 있거나 어떤 이벤트가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나든가 지하철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해서 이 상태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에 와 있는 상태. 여러 상태를 또 둘 수 있겠죠. 학교에서도 뭐 도서관에 있는 상태, 식당에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어떤 응용이냐에 따라서 상태와 그 다음에 상태의 변이를, 천이를 일으키는 이벤트, 그 다음에 액션 이런 것들이 틀리겠죠. 그것을 제대로 반영해서 만든 게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을 이용한 설계가 되겠어요. 이 프로토콜, TCP 프로토콜을 설계를 이렇게 이제 해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설명한 대로 스테이트는 이 서로 이렇게 이벤트에 따라서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때 액션이 어떤 동작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벤트 액션. 자, 먼저 이제 이게 버전업이 되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본다기보다는 개념상 어떤 식으로 이렇게 TCP가 설계가 됐는지, 아무것도 없는 블랭크 시트에서 이제 출발한다. 그랬을 때 1.0부터 출발하는데, 1.0은 이제 릴라이블한 트랜스퍼를 위해서 릴라이블한 채널, 원래는 언릴라이블한 채널이지만 현실의 세계는 릴라이블한 채널로 해서 좀 단순화 시켜보는 거예요.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밑에 언더라잉 채널이 굉장히 릴라이블하다. 그래서 비트 에러도 없고 패킷 로스도 없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이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하고 버전업을 시키면서 현실의 그 어떤 문제점들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 이제 보내는 측과 수신 측에 이제 따로따로 있다. 그래서 샌더 측에서는 이제 원래 그 역할대로 보내는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언더라잉 채널로 이제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신 측에서는 그 데이터를 언더라잉 채널 밑에 3층이죠. 거기서부터 읽어서 이제 위로 전달하는 거죠. 자, 샌더 측을 우리가 이게 그림으로 금방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어떤 콜이 위에서부터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트랜스포터 레이어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프리미티브 펑션이 있죠. Reliable Data Transfer Send 하겠다는 콜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패킷을 데이터가 전달이 되니까 그 패킷을 데이터를 가지고 패킷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패킷을 만든 패킷을 세그멘트죠. 이 세그멘트를 이제 전송하는 거예요. 밑에 Unreliable Data Send를 콜해서. 수신 측에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패킷을 이제 받았겠죠. receive primitive 펑션을 통해서. 그럼 패킷 받은 것을, 이제 세그멘트죠. 세그멘트에서 이제 데이터를 빼서 그 데이터를 이제 위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에 전달하는 것. 딜리버 데이터가 그 프리미티브 펑션이죠. 그 펑션을 콜해서 한다. 이게 굉장히 간단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도록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구현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현실의 세계는 이제 좀 복잡하죠. 에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은 이제 체크섬을 통해서 에러를 체크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럼 그 에러가 있을 때 어떻게 이제 리커버리 할 건지 UDP는 이제 어떻게 그 에러가 있는지 체크만 하고 끝냈지만 TCP는 이제 그 리커버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둘 사이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어떤 뭐 대화를 하다가 잘못 들었을 때 뭐 다시 뭐라고 하셨죠?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재전송하는 거죠. 우리 패킷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게 재전송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재전송 받는 거죠. 소스한테. 자, 2.0에서는 이것도 완벽한 것이 아니고 이제 버전업이 되는데 중간 단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의 어떤 팩터를 고려한 거죠. 에러가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그 에러로부터 극복하는 건지. 그러면은 그것을 수신 측에서 잘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것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뭘 보낸다. 트럭으로. 그러면은 부산에서 그 패킷은 잘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어크날레지먼트가 되겠어요. 잘 받았습니다. received okay.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죠. 잘 못 받았으면은 이제 패킷을 이제 리시버가 잘 못 받았다. 그럼 못 받은 것을 알고 이제 아직까지 어떤 주어진 시간 내까지 안 왔으면 이제 못 받은 걸로 하고 잘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not acknowledge. 그렇지만 우리 TCP에서는 not acknowledge 이건 안 쓰고 acknowledge만 쓴다. 그래서 잘 받았으면 받았다 하고 못 받았으면은 따로 못 받았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쓰는 것은 acknowledge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썼을 때 이제 단순화돼 되겠죠. 또 이것도 쓰고 하는 것보다 단순화되면서 이것 가지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TCP는. 그러면 이제 보내는 측에서는 만약 이제 acknowledgement를 못 받았거나 우리가 같은 TCP 같은 경우 만약 NAK를 쓴다면은 not acknowledge 못 받았다고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이제 재전송을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acknowledgement를 쓰기 때문에 acknowledgement를 주어진 시간 동안 못 받으면 재전송하는 거예요. 자, 이제 프로토콜도 이제 뭐 복잡한 것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TCP는 아니지만 먼저 프로토콜 배울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톱 앤 웨이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보내는 측에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톱하는 거예요. 웨이트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수신 측에서 잘 받았다는 것을 그 받았다는 어크나리먼트를 받기 전까지. 여기서는 이제 리시버 리스폰스가 되겠는데 아주 간단한 거죠. 보내고 기다리는 거. 그럼 10개를 보낼 게 있다. 그러면 오래 걸리겠죠. 100개를 보낼 게 있다. 그럼 더 오래 걸리겠죠. 한 개 보내고 잘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받고 그 두 번째 보내고 또 잘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받고 또 세 번째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능상 굉장히 좀 안 좋은 프로토콜이 되겠는데 이것도
이제 개념을, 우리가 프로토콜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첫 단계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해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 하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으로 이제 구현을 해보면은, 자, 모든 걸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으로 이렇게 구현해야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모든 논리를, 로직을, 경우 케이스를 다 고려해서 완벽한 설계, 그 다음에 이걸 프로그램도 뭐 그렇게 구현해야 되니까, 빈틈이 없이, 에러가 없이, 버그가 없이 이제 설계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샌더 측에서, 아까는 이제 간단하게 이거 하나 했지만, 스테이트가, 여기서는 스테이트가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크날레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내고 나서. 여기서 이제 보냈죠?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일단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에서 펑션을 콜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 역할이죠, 이것은. 트랜스포트 레이에서 패킷을 만들고, 데이터, 책성. 여기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책성, 계산해서 책성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여기서 SND 패킷인데, 이것도 잘못됐죠. SND 패킷, send 패킷. 이것을 이제 보내죠. 자, 보내면은, 자, 이것도 send 패킷. 어자가 가끔 있는데, send 패킷 바로 같이 보죠. 자, 이렇게 보내면은, 자, 여기서 이제 보내고 이제 그 상태가 뭐냐면, 상태가 변화가 일어났죠. 이런 액션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수신 측으로부터의 어크날리지를. 우리가 not acknowledge 방법을 쓰면 not acknowledge를. 그렇지만 우리는 not acknowledge는 안 쓰고 TCP를 미리 고려해서 설명한다면 acknowledge를 쓰는 거예요. 그 acknowledge를 기다린다. 그러면 acknowledge를 이제 기다렸으니까 그런 이벤트가 acknowledge가 수신 패킷을 받고 acknowledge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 null 액션, 아무런 액션 없고 그냥 상태 변이만 있는 거죠. 상태만 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에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또 패킷 보내달라고, 데이터 보내달라고 펑션 콜 하면은 또 보내는 거예요. 수신 측에서의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도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전에 이제 이렇게 패킷을 잘 받고 이제 우리는 이걸 안 쓰지만 not acknowledge면은 그다음에 재전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전송하는 것은 밑에 UDT send 이 primitive 펑션 콜 하는 거죠. 그래서 패킷을 재전송하는 거예요. 재전송해야 되니까 완전히 수신 측에서 이제 잘 받았다고 acknowledge가 올 때까지는 이 패킷을 잘 버퍼에 저장을 해야겠죠.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신 측에서는 이렇게 아래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이제 도착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잘 받았다고 이렇게 리시브 패킷 펑션 콜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또 패킷에 콜업 이거 그러니까 에러가 있으면은 이제 잘 못 받았다, not acknowledged다 하고 보내고, 그런데 콜업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받았다 그러면은 이 여기서의 이제 리시브 패킷에서 데이터를 빼서 그것을 이제 이 데이터를 위에 어플리케이션 내에 넘겨주는 거예요. 딜리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신 측에서 이쪽에서 송신 측한테 이제 acknowledge를 보내주는 거죠. 잘 받았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에서는 이렇게 이런 노테이션으로 설계할 때 표현을 해야겠죠. 이걸 이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수신 측에서 잘 받았더라도 어떤 메커니즘이 샌더한테 잘 받았다고 이제 우리는 acknowledge라든가 not acknowledge를 알려주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돼야 된다. 상태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프로토콜 써야 되는지, 이 프로토콜을 설계해야 될 이런 것을 이제 미리 설명하는 거죠. 자,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한눈에 다 봤지만 이제 여기서는 받은 정보것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에러가 없이 이 동작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샌더 측에서 이렇게 보내고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에러가 없다, 보냈다. 그럼 이렇게 아까 설명했던 대로 이제 이런 이벤트, 이런 액션. 그다음에 에러가 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되고 어크날리지를 받고, 그다음에 에러가 있다. 자, 이제 corrupted 패킷은 이제 손상된 패킷이죠. 에러가 있는 패킷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에러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not acknowledge 제대로 못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이런 not acknowledge 이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제 다시 재전송하는 거죠. 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재전송하는 방법밖에 없죠. 이렇게. 자, 이렇게 프로토콜이 재전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치명적인 이제 결함이 있는데 이제 버전업 되는 중간에 에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버전업이 필요한 거죠. 근데 만약 acknowledge라든가 not acknowledge가 이것 자체가 에러가 발생하면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뭘 보냈는데 부산에서 잘 받았습니다 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자체가 손실되거나 그 자체가 acknowledge가 not acknowledge거나 뭐 손실되거나 하는 그런 에러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보내는 측에서 모르죠. 이게 또 그 acknowledge 자체가 또 에러가 들어간 건지. 그러면은 잘 받았는데 뭐 잘못 받았다 오면은 재전송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신 측에서는 이제 항시 똑같은 게 복사본이 재전송돼 가지고 복사본이 똑같은 듀플리케이트이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듀플리케이트로 온 것은 이미 다른 제대로 된 게 있기 때문에 버려야겠죠. 그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듀플리케이션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 바이트 단위로 계속 이렇게 보내는데 그 패킷으로 묶었더라도 이렇게 세그멘트로 묶었더라도 그 앞뒤가 이렇게 시퀀스 번호가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시퀀스 넘버도 보내기 때문에 TCP를 미리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시퀀스 넘버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우리가 TCP 프로토콜을 현재 프로토콜 포맷처럼 이렇게 디자인했는가를 사전에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슬라이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수신 측에서는 버리는 거예요. 그 디플리케이트 패킷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스톱 앤 웨이트 프로토콜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간단한 프로토콜을 쓰는데 실제 우리가 이런 걸 쓸 수는 없죠. 너무 성능이 느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 보내고 찔끔 보내고 기다리고 찔끔 보내고 기다려야 되니까. 자, 3.0은 이제 에러도 고려하고 로스도 고려하고 더 이제 유토피아적인 그런 가정보다는 실제 현실의 세계를 더 고려한 거죠. 새로운 채널에 대한 과정은 뭐냐면은 채널이 패킷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데이터건 어크날리지 포함한 패킷은 다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체크섬, 시퀀스 넘버, 이런 어크날리지먼트, 그 다음에 재전송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로 우리 충분한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 간에 이제 두 사람 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 뭐 시끄러워서든지 어떠든지 뭐 바로 앞에서 대화할 때라든가 아니면 우편으로 뭐 보내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전화로 하는 거라든가 어떤 메시지를 놓쳐버렸다, 잃어버렸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 다시 물어서 재전송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내는 측에서 우리는 이제 어크날리지를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제 보냈는데 수신 측에서의 그 어크날리지먼트를 기다리는 거죠. 잘 받았습니다. 확인 메시지를. 그런데 계속 마냥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주어진 시간 동안,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차로 뭐 조금 여유 시간까지 해서 6시간, 뭐 5시간 내지 6시간 걸린다. 그런데, 한 7시간 지나도 아무런 어크날리지먼트, 그러니까 왕복이니까, 한 10시간 잡고, 12시간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가는 시간, 자, 어크날리지먼트 잘 받았다고 하는 시간. 그 어크날리지먼트가 도착하는 시간. 그걸 뭐 갈 때 5시간, 올 때 5시간 해서 5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일단 가정하고. 그래서 10시간이면 충분하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더 기다려서 12시간이 돼도 아무런 메시지가 없다. 그러면 12시간 되면은 다시 또 똑같은 트럭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냥 못 받았다고 가정하고. 그것처럼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보내는 측 컴퓨터에서 수신 측 컴퓨터로 재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고려해야 되는 것이 패킷이 오는데 평상시보다 조금 더 길이 막혀가지고 도로가 사정이 안 좋아갖고 오래 걸려가지고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고 손실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서 서울에서는 또 이제 부산으로 뭐 똑같은 걸 재전송했다. 그러면은 똑같은 게 디플리케이시 그러니까 복사본 똑같은 것이 같은 게 이제 더블로 도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퀀스 넘버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복사본 똑같은 거다. 똑같은 게 지금 도착했다. 그러면 이제 시퀀스 넘버 갖고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건 버려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또 리시버가 또 이제 수신 측이 이제 송신 측에 어디까지 잘 받았다. 우리가 이제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물론 시퀀스 넘버로 이렇게 시퀀스 넘버가 세그멘트로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바이트로 이루어진 세그멘트죠. 그 패킷 그것에 이제 번호를 번호는 알려주는데 그게 바이트 단위로 카운팅해서 알려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째 바이트까지 이렇게 받은 건지 다 알 수가 있겠어요. TCP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게 이제 타이머는 값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경우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경우 있고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경우 우리 차로 이제 쉬운 예로서 설명을 한다면 이제 그런 유사한 예로서 설명을 한다면 거기에 왕복 시간이 차이가 있겠죠. 그것처럼 패킷도 이쪽 컴퓨터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그 수신 서버의 그 위치가 그래서 왕복 딜레이 타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서버의 경우 어느 정도 합리적인 타이머 값이 왕복 그 이상의 어떤 시간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타이머 값을 세팅하는 게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TCP에서는 그걸 해결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또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RDT 3.0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실제 상황들을 고려한 거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스테이트가 더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어크날리지도 패킷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여기서 이제 두 개, 어크날리지 0번에 대한 어크날리지, 그 다음에 1번에 대한 어크날리지, 이렇게 패킷도 이제 여기 세그멘트도 이제 한 개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두 개. 우리는 실제 이제 여러 개 있으니까 그 뒤에 또 자세한 거 배우는데 기본 개념을 배우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내고, 고려해야 될 게 앞에 이제 중복되는 거 생략하고 타이머를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보내고 나서 타이머를 가동을 시켜서 어느 일정 시간까지 기다려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크날리지 처음 보낸 이것이 이제 어크날리지 0번인데 이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타이머를 이제 값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것을 이제 스톱 시켜야겠죠. 정상적으로 받은 거니까. 그 인터럽트 걸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스톱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그멘트 보낼 것을 그 다음 패킷 보낼 걸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른 패킷을 이제 또 이제 그 다음 패킷이죠. 그리고 이제 번호로 시퀀스 번호를 우리가 부여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0, 1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내고 틀린 패킷 여기 1번이 아니고 0번이 아니고 1번이죠. 1번 0번 1번 자 이것을 자 위에서 받아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스타트 타이머를 또 스타트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두 번째 1번이죠. 1번 이거 어크날리먼트를 기다리고 또 여기서 이제 제대로 받았다.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타이머를 스톱 시키고 자 여기서 타이머는 우리가 TCP에서는 타이머를 한 개를 쓰는 거예요. 여러 개 타이머를 쓸 수도 있겠지만 타이머 한 개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타임아웃이 됐다. 그러면은 재전송하는 거예요. 재전송하고 마찬가지. 그 한 개의 타이머를 다시 스타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이제 프로토콜의 그 더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거죠. 자, 이쪽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그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을 더 보강한 건데 더 섬세하게 이걸 이제 패킷을
이제 이쪽 샌더 측에서 이제 보내고 기다리고 있죠. 뭘 기다리죠? 어크날리지 제로. 그런데 패킷을 받았는데 그것이 받은 패킷이 코럽트가 됐거나 또는 받긴 받았는데 어크날리지를 받았는데 1번, 이건 0번이죠. 0번에 대한 어크날리지를 기다리는데 1번 패킷에 대한 어크날리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아무 행동도 않고 널 액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임아웃 되면 이제 아까처럼 제대로 받아서 이렇게 재전송하고 또 타이머 다시 고동하고 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 이제 1번을 기다리는데 1번 이제 패킷 이제 세그멘트를 이제 틀린 세그멘트들 패킷들을 보낸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패킷 아까 여기서는 이제 1번을 이제 엉터리로 이제 받은 거죠. 여기 걸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커럽트가 아니고 제대로 받았고 또한 어크날리지를 1번에 대한 걸 기다렸으니까 1번 것까지 제대로 받았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받은 거니까 타이머를 이제 스톱시켜야겠죠. 정상적으로 제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노멀 상태로 이제 이렇게 쭉 스테이트를 바꾸면 되겠고. 자, 여기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0번 커럽트가 아니고 제대로 받았고 0번 기다리고 있는 0번에 대해서 받은 거니까 정상적으로 받았으니까 타이머 스톱시키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 자,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런 인터랙션으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대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시간의 흐름이죠, 이게. 자, 샌더 측에서 이렇게 보내고 패킷 채로 보내고 이쪽에서 리시버 쪽에서 패킷 채로를 받고 그다음에 어크날리지 채로를 보내고 그다음에 수신 샌더 측에서 그걸 이제 받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둘 사이에 샌더하고 리시버 사이에 이렇게 인터랙션이 있죠. 그 정상적인 로스가 없는 경우 정상적인 경우죠. 보내고 리시브하고 그 어크날리지 보내고 또 이건 어크날리지 여기서 보낸 거 받고 그다음에 샌더 두 번째 패킷 10 우리가 패킷의 번호가 01 이렇게 가정을 하고 지금 쉽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TCP에서 처럼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에러가 없이 이렇게 된다. 실제 TCP에서는 이것을 이제 시퀀스 넘버로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패킷 자체에 대해서 0, 1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틀린 패킷이라고 구별해서 이렇게 인터랙션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러가 있는 경우를 이제 커버를 해야 되니까 패킷이 로스가 일어났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앞에 패킷 제로는 정상적으로 했고, 보내고, 받고, 또 어크날리지도 받고. 근데 패킷 두 번째, 패킷 1을 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중간에 가다가 손실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 타이머를 우리가 써서 그걸 해결한다고 그랬죠. 어느 일정 시간 지나면 재전송해서 다시 받겠죠. 그러면 그거 잘 받았다고 어크날리지 알려주고. 그렇게 그 다음으로 이제 패킷이 0, 1, 그 다음에 0, 1 이렇게 반복해서 시퀀스 넘버가 반복되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낸 거예요.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크날리지 로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프로토콜은 모든 에러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어크날리지가 이렇게 잘 받았다. 1번의 패킷에 대해서 잘 받았다고 그 어크날리지먼트를 보냈는데 그 자체가 로스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쪽에서는 이제 패킷 1을 보내고 타이머를 가동시켰으니까 어느 일정 시간까지 어크날리지 못 받으면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앞에서 패킷 1을 잘 받았는데 또 받은 거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중복된 패킷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무시하고 이미 받은 거니까 그렇더라도 1번 잘 받았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프로토콜이 이제 디플리케이트 됐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 자체는 무시하지만 어크날리지먼트는 1번 잘 받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10, 10 이런 식으로 시퀀스 넘버를 우리가 정해서 보낸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보내고 해서 어크날리지 로스도 커버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프리머처 타임아웃인데 뭐냐면은 타이머 값을 세팅을 잘못해가지고 원래 한 상당히 길어야 되는데 더 길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냥 어크날리지가 조금 있으면 정상적인 경우 다시 오는데 어크날리지먼트가 그걸 못 참아가지고 재전송해버렸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똑같은 것을 패킷 1을 다시 디플리케이트 된 것을 중복된 걸 다시 받은 거죠. 그렇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크날리지 1번 패킷 잘 받았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어크날리지 잘 받았다고 이렇게 오고 그 앞에서 왔겠죠. 이쪽에 이미 잘 받았으니까.
그런 경우 이렇게 그 다음 패킷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또 프리머처 타임아웃 또는 늦게 도착한 어크날리먼트 이런 것들을 리커버리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항시 여러분들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제 딜레이 타임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속도, BPS, 밴드위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유틸라이제이션을 한번 고려해 보면은, 유틸라이제이션의 정의는 이제 어느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만큼 바쁘게 보냈느냐, 그래서 풀로 활용을 했느냐, 유틸라이즈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유틸라이제이션 팩터를 보면은, 자, 여기서 1GBps 망이 있는데 15ms로 이제 그렇게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타임이 있다. 그 다음에 8000비트 패킷을 이렇게 전송한다고 했을 때 8000비트니까 이거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순하게 나눠보면 되겠죠. 우리 1장에서 배운 것처럼. 그럼 이게 이제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8 마이크로세컨드. 0.008 밀리세컨드. 밀리세컨드 단위로 굳이 보자면.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숫자는 필요 없지만 개념상 보내는 측에서 일정 시간이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 어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여기서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첫 번째 비트, 마지막 패킷 비트 받고 제대로 완전히 다 받았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크날리지를 보내겠죠. 여기. 그랬을 때 이제 걸리는 시간이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라운드 트립 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이 시간 동안 점유해서 바쁘게 쓴 것은 이 시간밖에 없죠. 그래서 유틸라이제이션이 상당히 낮은 거죠. 이만큼 못 쓰고 이것 전체 중에 이것만 쓴 거니까 이걸 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틸라이즈 해야겠죠. 자, 스톱 앤 웨이트 프로토콜 또는 뭐 프로토콜이 뭐냐,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 성능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나 보내고 기다렸죠. 그리고 또 어크날리지 받으면 또 보내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 보내고 받고 어크날리지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이 프로토콜의 특성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건 성능이 좋아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 보내고 한참 기다려서 받고 어크날리지 받고 또 그 다음에 보내는 거니까. 자, 이걸 유틸라이제이션을 보면은 실제 점유해서 쓰는 이 시간을 전체 중에 이 시간만큼만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앞에 숫자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RDT 3.0은 완벽한 거 아니고 중간에 이제 설명하는 중간 단계 프로토콜 설명이었지만, 앞서 봤듯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퍼포먼스 측면에서 어떤 조금 악취가 난다, 냄새가 난다, 안 좋은 냄새가 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프로토콜이 어떤 이런 인프라의 성능을 이렇게 제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토콜 설계를 잘해야지, 프로토콜을 조금 안 좋은 방법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성능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게 파이프라인들은 이제 동시에 여러 개를 이제 쭉 보내는데,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부산에, 여기서는 이제 미국이지만 서울에서 부산에 트럭을 한 대만 보내고 그 한 대가 잘 도착했다고 부산에서 또 다른 트럭을 통해서 잘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어크날리지먼트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스톱 앤 웨이 프로토콜이지만 서울에서 부산으로 어크날리지를 안 받더라도 동시에 10대, 100대 보낼 짐이 많이 있다면 동시에 쫙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또 어크날리지먼트도 순서적으로 오겠죠.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쭉 보내는 거 여러 개를, 그게 파이프라인 방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아직 어크날리지먼트를 안 받았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개를 동시에 보내버리는 것, 그게 파이프라이닝 방식이 되겠어요. 그 프로토콜이 더 굉장히 성능 측면에서 좋겠죠. 그래서 이제 시퀀스 넘버도 조금 이제 커야 되겠고, 시퀀스 넘버가 이제 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바이트 단위, 그것을 이제 체킹을 해야 되니까, 카운팅을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보내는 측과 받는 측에서 어떤 버퍼가 있어서 그 버퍼에서 잘 저장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창고가 있어야지 그 창고를 해서 다 저장해 놓고 잘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크날리지 받으면은 그것은 창고에서 이제 없어져도 되겠지만,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올 때까지는 계속 창고에 실제 계속 배송 중인 것은
창고에 똑같은 게 있어야겠죠. 혹시 중간에 손실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똑같은 걸 다시 보내야 되니까. 자, 스톱 앤 웨이트 프로토콜은 그린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 대의 트럭만 이렇게 미국에서 저쪽으로, 서부에서 동부로, 그리고 어크나리지먼트 돌 때까지 기다리고 하니까 굉장히 성능이 안 좋죠. 이것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시에 여러 대의 트랙을 이렇게 보내고, 이제 그 어크나리지먼트도 나중에 쪼르륵 오겠죠. 자, 이것이 이제 유틸라이제이션을 올리니까 우리가 세 개의 패키지 동시에 출발했다. 또는 세 대의 트랙이 동시에 출발했다면 그만큼 3배가 되겠죠. 3배. 아까 그거. 10개가 동시에 출발했다면 10배가 되겠고, 100개가 동시에 출발했다면 100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고백앤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건 조금 더, 복잡하니까 우리가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보고 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보는데 여러분들 영킴단넷 내가 이미 알려준 대로 여기에 굉장히 간단한 싱글 페이지가 있는데, 웹페이지가. 여기에 이거 망점넷 여기다가 이걸 클릭해도 되고, 이렇게 클릭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공지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여기 있죠. 그리고 매번 바뀌고, 이게 똑같은 내용이 블랙보드에도 있고. 자, 여기에 URL을 내가 적어놨는데, 이 부분을 망점넷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망점넷 하면은 바로 여기에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이렉트.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메뉴에 홈 있죠. 홈. 여기 링크를 내가 걸어놨는데, 이걸 클릭하면은 여기에 이제 참고용 강의 보조 자료가 그 웹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일부는 몇 개는 봤겠지만, 혹시 아직까지 안 봤다면은, 중간고사 때도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트랜스미션과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를 보여주는 애플릿, 그 다음에 큐잉 딜레이, 로스를 보여주는 애플릿, 이런 거 보고, 다른 거, 메시지 세그멘테이션도 보고, 그 다음에 HTTP 딜레이, 측정하는 거,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DNS 관련된 거.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챕터 3인데, 앞에 거 아직 안 봤다면 이제 보고. 자, 고백앤 프로토콜, 셀렉티브 리피트 프로토콜을 먼저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백앤 프로토콜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 그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가 이제 트럭 5대분을 보여주는 그런 시뮬레이션 A가 되겠어요. 애니메이션 A가 되겠는데, 이건 이제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고, 고백앤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것을 간단히 이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샌드를 누르면은 이렇게 패킷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쪽은 수신 측이고, 이건 송신 측. 자, 수신 측은 먼저 이게 버퍼 사이즈인데, 트럭 한 대분만을 저장할 수 있는, 즉 패킷 한 대분만을, 세그멘트 하나만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있다. 송신 측에서는 이제 창고가 이제 큰데, 거기에 이제 현재는 5개 패킷을 보낼 수 있다. 자,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5개가 있으니까 5개를 동시에 클릭을 여러 번 하면 이렇게 나가겠죠.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번호인데, 이건 그 다음으로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크날리먼트가 되겠어요. 그리고 어크날리먼트가 도착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창고가 이제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고가 이제 이동하는 것을, 이제 이게 빠지고 새로운 것을 이동하는 것을 이렇게, 이거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는데, 이것을 윈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퀀스 넘버, 다른 트럭들을 이렇게 쭉 저장할 수 있는 창고인 것처럼, 이게 이제 시퀀스 번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보내면 맥시멈 이렇게 5개까지 보냈죠. 그거 클릭할 수가 없죠. 그 다음 것은. 동시에 어크날리지먼트 안 받고 파이프라인으로 보낼 수 있는 게 5개. 이게 10개면은 10개, 100개면 100개가 동시에 갈 수 있겠죠. 어크날리지먼트를 받는데, 자, 리셋하면 이제 전부 다 리셋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자, 여기서 패스트 하면은 더 빠르게, 이게 빠르게 갈 수도 있고, 슬로우 하면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자, 여기 스포즈 하면은 스톱 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패킷이 있던 것을 보내고, 그놈이 이제 여기 도착해서 받은 것이죠. 이게 제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크날리지먼트 패킷이 되겠고, 어크날리지먼트를 받으면 이게 이제 변경되겠죠. 자, 이렇게. 어크날리지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내가 5개를 이렇게 눌렀는데 동시에 5개가 나왔죠.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서 고를 때 여러분들이 좀 이게 스톱을 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누르면 되겠어요. 그럼 가다가 이제 중간에 스톱한 거니까 이해하기가 쉽겠죠. 제대로 받았으니까 제대로 받은 것이. 그럼 그 다음에 기다리는 놈이 이거죠. 19선 넘버 0, 1, 2, 3, 4, 5 전부 받았으니까 이건 전부 다 순차적으로 그 어플리케이션 내에 데이터가 이제 순차적으로 제대로 왔으니까 그 다음 기다리는 것, 창고가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시뮬레이션에서, 이 애니메이션에서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그럼 에러가 난 거죠. 이 에러는 어크날리먼트가 이제 손실이 일어난 거죠. 어크날리먼트가 가다가 손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여기서 어크날리먼트를 못 받았죠, 아직. 그런데 고백앤 프로토콜에서 그 다음 것이 왔죠, 제대로. 그 다음 어크날리먼트 1번을 제대로 받았다 하는 것은 그 앞에 것까지 묵시적으로 잘 받았다. 그 다음에 또 2번이 왔으면 그 앞에 거가 전부 다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도 창고가 앞에 건 정상적으로 갔구나 가정하는 거예요. 고백앤 프로토콜은 그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그 다음 것들을 이렇게 쭉 보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톱을 일단 시켜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주겠다. 이건 아예 이제 도착하지도 않은 거죠. 여기에. 그래서 다시 시작했다. 그럼 중간에 손실이 일어났죠. 손실이. 자, 여기까지는 순서적으로 제대로 된 거니까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고가 저장할 게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제대로 된 것, 이 순서에 맞게끔 6번 것이 여기에 차지할 수 있는데 그 다음 7, 8, 9가 온들 그걸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없는 거예요. 고백앤 프로토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타임아웃 값이 이제 익스파이어드 돼가지고 인터럽트 걸려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발사가 되는 거예요. 발사가 되는데 6번부터 그 위에 것까지 거꾸로, 여기서부터 거꾸로 가서 고백앤 거꾸로 가서 6번 못 받은데 제대로 그날레지 못 받아서 아직 제대로 못 받았구나 가정한 그것부터 창고에 있는 거 전부 다를 쫙 보내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런 식으로 동작한다. 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실제 그 해당되는 인터랙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밑에 여기도 또 이렇게 여기는 서버에서 보내는 샌더 쪽에서 그 다음에 리시버 쪽에서 샌더 쪽에서 예를 들면 스타트 타이머, 그 다음에 패킷 제로 보내지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백앤 프로토콜 이렇게 동작하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셀렉티브 리피트 프로토콜이 되는데, 참고로 우리 TCP는 이 고백앤 프로토콜과 셀렉티브 리피트 프로토콜 두 개가 짬뽕이 돼서 사용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해당되는 슬라이드 할 때 또 TCP 프로토콜 슬라이드 볼 때 자세히 보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기본 개념인 고백앤 프로토콜과 셀렉티브 리피트 프로토콜을 보는데, 자, 고백앤은 아까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셀렉티브 리피트는 선택적으로 리피트한다. 선택적으로 리피트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쭉 한번 날려보고, 그러면 앞에서처럼 똑같죠,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창고 크기가, 셀렉티브 리피트는 창고 크기가 5개, 수신측도 5개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수신측에서도 창고가 1개가 아니고, 자, 여기서는 셀렉티브 리피트 프로토콜인데 이건 선택적으로 반복하는 프로토콜이다. 이 반복하는 건 재전송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재전송하는 프로토콜이다. 어떤 것을 선택적으로 재전송하느냐? 그것은 이제 여기서 한번 쭉 이렇게 발사를 해보면 패킷을 보내는 측에서, 수신 측은 앞에 이제 고백앤 프로토콜에서는 이게 창고가 1개였죠. 수신 측은 이렇게 창고가 여러 개. 셀렉티브 리피트에서는 또 이렇게 보내면은 창고 여기에 있는 만큼 이렇게 다 보낼 수 있죠. 그걸 다 이렇게 창고가 있으니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기다릴 것은 이제 다 여기서 소모하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로 보내고, 그 다음 거 기다리고 있죠. 이것도 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에서 보낼 거 있는 걸 기다리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에러가 있는 걸 커버하는 게 이 프로토콜이니까 쫙 여러 개를 보내고 중간에 스톱해서 한번 여기서는 뭐 중간에 1번을 한번 클릭해서 이걸 없애고, 중간에 손실이 일어난 거죠. 가다가 패킷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은 이 창고가 있기 때문에 창고에 그 뒤에 거라도, 설사 뒤에 거라도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어 빠진 거, 그 부분부터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쭉 보내보고 스톱을 시켜서 선택적으로 한 개를 키를 해서 이것만 빠졌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면은 여기가 창고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빠진 것부터 그 뒤에 것까지 그 중에는 이제 도착한 것은 이게 저장을 했고, 이것은 이제 버퍼드 돼 있죠. 도착 창고에서 아까 고백에서는 저장할 수 없으니까 다 버려야 됐지만 여기서는 이제 창고에 어렵게 도착한 거니까 저장해 놓죠. 빠진 것만 선택적으로, 그래서 셀렉티브 리피트가 되겠습니다. 빠진 것만, 그것만 이제 어크날리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빠진 것만 이렇게 보내면 전부가 꽉 차죠. 그러면 제대로 된 거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보냈으니까 성공적으로 됐고, 그 뒤에 것을 이렇게 기다리면 되겠죠. 자, 이게 셀렉티브 리피트가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자, 여기서 또 한번 리셋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 어크날리지만 또 이렇게 스톱을 해서 어크날리지만 이번에 어크날리지를 못 받았다. 그래서 이걸 죽이고 다시 시작했다. 그렇더라도 이미 여기는 다 버퍼가 됐고 어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보내서 시퀀셜리 정상적으로 실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거 기다리고 있고. 자, 여기서는 이제 어크날리지를 못 받았으니까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아직은 패킷이 이렇게 다시 재전송되니까 얘는 이제 듀플리켓이 도착한 거죠. 그럼 그렇더라도 여기서는 다시 잘 받았습니다 하고 어크날리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건 정상적으로 갔으니까 그 다음 것들을 또 기다리겠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패킷의 실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내지는 거니까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중간에 에러가 일어나면은 그 키를 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셀렉티브 리피트를 또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또 여기서 설명이 쭉 이렇게 샌더 측, 리시버 측 이렇게 설명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